자, 8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적인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본소득 이론가 나오셨어요. 누구냐면 아이유님이세요. 네네. 예, 청취자분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이라는 걸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네. 예, 아이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세계적인 기본소득 이론가라고 말씀하시고 과찬이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희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그 세계 기본소득 대회에서 네. 발표한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 아이유님하고 누구예요? 그 대전에 네.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하시고 계신 아. 분들, 네트워크 분들 이렇게 딱 네네네. 보니까 이론가로는 한 분이고요. 예. 올해 또 핀란드에서 열리죠. 8월 네, 말에 네, 핀란드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 몇 명 안 됩니다. 발표하는 사람. 아.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아이유 씨고. 네, 사실은 초록을 보내긴 했는데 3월 말에 발표자가 확정이 나는 거라서 아직 그러면 확정이 된 건 리젝트 될 수도 있습니까? 네, 리젝트 될 누가 세계적 1호가를 리젝트합니까? 나오라 그래. 또 기본소득 1호가 중에 유명한 토리라고 있어요. 토리. 아 예. 토리가 우리 아이유 선생의 글을 읽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 아 그래요? 토리가 쓰는 책에 아이유 선생의 글을 넣고 싶다. 어. 토리하고 공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그 굉장히 많은 그 챕터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2개 챕터에 공동 저자로 이렇게 제안을 이거야말로 받아서 세계적 1호가 아닙니까? 정말 그렇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적 그럼 네. 큰일 나. 한국에서는 네. 뭐 강남은 선생님이라든가 뭐 우리 맞아요. 뭐 슈퍼바이저님이라든가 좋은 선생님 네네네. 많은데 한국에서 보는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렇습니다. 아유, 참 좋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답자는 얘기를 한 찬희 쌤입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음. 길을 잃어가지고 녹음실을 못 찾아가지고 좀 늦었는데요. 찬쌤도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네. 개헌안 때문에 사실 그 생각하다가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되게 간단한 건데 개헌안을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발의안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왜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이 뭡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네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하나는 이것도 뭐 인기몰이를 위한 행사 차원에서 그 외모지향으로 조국 교수가 일단 모니터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걸 혹시 그런 저희가 있지 않았나가 하나가 있고요. 간단하게는 그 두 번째는 진짜 조국 교수가 실세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그 밑에 이제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게 맞거든요.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민정수석이 마치 무슨 공보수석이 발표하는 것처럼 왜 중요한 걸 발표할 때마다 저분이 나타날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아 그래요? 어떠세요? 첫 번째는 일단 조국 교수가 네. 전공이 헌법학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헌법학 교수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 헌법학 교수는 아마 지금으로서는 조국 교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조국은 이제 지금 민정수석. 민정수석이죠. 예. 조국 수석이죠. 조국 교수라 그러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연임제 네. 개헌하고 네네네. 좀 관계가 깊은 사람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네네. 하나는 이제 제가 개헌안을 뭐 꼼꼼히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 정치에 참여하는 어떤 참여의 의미보다는 뭐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뭐 보호의 의미로 이렇게 문구를 넣은 거랑 지금 이제 미투 열풍도 있고 한데 성평등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성 단체들의 주장이 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좀 아쉽고요. 뭐 생명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인간의 생명권은 얘기를 하지만 좀 폭넓게 이렇게 전체 그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어떤 생명체에 대한 생명권,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넣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너무 제가 선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 다양한 좀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문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에서 낸 그 안 전체가 전문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얼만큼 청와대에 반영이 됐고 안 됐고 이런 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와대에서도 다 좀 공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걸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들 하여튼 생각하다가 제가 하여튼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뭐 저는 네. 무엇보다 기본소득이 헌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네.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예, 오늘 그렇죠. 방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아이유님 오늘 당연히 주제는 기본소득일 텐데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걸로 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논란의 단계는 지났다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기본소득의 그 다양한 효과에 관련된 문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미칠 효과를 1차, 2차, 3차 효과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차, 2차, 3차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건가요? 네, 기본소득의 1차 효과라고 하면 네. 빈곤 해소 네. 또는 뭐 재분배에 어떤 효과가 나오냐 뭐 이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논하는 것이 되겠고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냐, 또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네. 문제가 되겠고요. 2차 효과는 이제 흔히 노동 공급 효과라고 하는데 과연 기본소득을 주면 근로 의욕이 줄어들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가, 아, 예. 즉 덜 일하게 되는가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논하는 게 이제 2차 효과겠고요. 3차 효과는 이제 거시경제 효과인데 네. 노동 수요 등 거시경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기본소득을 줌으로 인해서 네. 노동 전체 네, 국민 네. 경제가 노동 전체에 갖고 있는 수요, 즉 노동력을 쓰려고 그러는 수요겠죠. 네, 네. 얼만큼 고용하려는 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오, 예,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보는 게 3차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차, 2차, 3차 효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각 효과별로 떠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대종을 이루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차의 효과를 반영해서 그것을 이제 간접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모두 고려했을 때 총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향후 논쟁의 주요 축을 이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2차, 3차 효과 이러한 구분, 그리고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뭐 이런 개념 구분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 몇 가지를 리뷰하고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차 효과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효과가 결국 다시 1차 효과에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간접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네, 거겠죠. 3차 효과가 3차 또 효과가 또 2차, 1차 효과에 네, 네, 그런 것들.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게 총효과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약간 이해는 됐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두렵긴 해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제 차근차근 또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 기본소득의 1차 효과 먼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기본소득의 1차 효과 중에서도 이제 직접 효과를 먼저 분석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도 굉장히 다양한 모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면세 구간이 없고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그러니까 n분의 1로 지급하는 T% 평균 소득과세 기본소득 정책의 1차 효과, 1차 네. 효과 중에서도 직접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률세를 저희가 기본소득 하면서 한번 다뤘던 것 같긴 해요.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갔는데 그 평률세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세율이 똑같이 적용되는 걸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이제 반대말로 하면 이제 누진세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누진세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내본 사람은 다 아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죠. 네.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까지가 15%면 2천만 원, 4천만 원 구간은 18%, 뭐 4천만 원, 6천만 원 구간은 2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누진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근데 평률세라고 하면 구간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뭐 전부 15%. 네, 네.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평률세라고 볼 수 있고 뭐 세율이 같다는 것이지 세금이 똑같다는 건 아니죠. 예. 세율이 네. 같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겠죠. 세율이 같을 뿐. 예, 누진이 되진 않지만 그렇죠. 누진이 되지는 않지만 네네. 즉 세율의 변동은 없지만 세금은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네네. 또 하나 이제 아이유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본 설정이 평균 소득과세라 그러셨잖아요. 네, 평균세란 말에 소득세란 말이 또 추가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 모형은 소득세에만 과세한다는 단순화된 모델로 이제 설명하시겠다 이런 아하. 의미인 것 같습니다. 평균세, 소득세. 네. 그러면은 네. 평률세로 소득세만 과세를 하고 음흠.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1차 효과가 어떤가? 음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빈곤 및 소득 재분배에 미친 효과는 어떤가? 뭐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T% 평균 소득과세 기본소득 이렇게 결합한 정책은 현재 소득 분포의 형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진위 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합니다.
좋네요. 네, 시장소득 분포와 관련해서 진위계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가처분 소득 관련해서 진위계수 값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값들을 알고 있다면 면세 구간이 없고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T% 평균소득과세 기본소득 정책은 진위계수를 얼마만큼 크기로 감소시키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T% 진위계수를 계산한다 이런 것은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지난번에 이제 진위계수 공식에서 이제 분자하고 분모 관련된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네. 오히려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조드렸다시피 평균소득 과세만 하고 기본소득은 지급하기 전에 진위계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균소득 과세도 하고 기본소득도 지급한 후에 진위계수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A, B, C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월소득으로 A는 100, B는 200, C는 300을 번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 전체 소득은 6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B의 소득은 A의 2배죠. 그리고 C의 소득은 A의 3배가 됩니다. 그러네요. 100, 200, 네. 300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산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진위계수는 9분의 2가 됩니다. 뭐 0.22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세율로 똑같이 10%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는 10, B는 20, C는 30을 세금으로 내게 되죠. 네, 평균세니까요. 네, 그래서 세금의 총합은 60이 됩니다. 네. 그러면 과세 후 지급 전의 상황을 보면 A의 소득은 90, B는 180, C는 270이 됩니다. 아, 쉽네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아주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네. 네. 역시 숫자가 나오니까 이해하기 쉽군요. 네. 네, 그래서 절대값에는 차이가 나지만 처음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은 B의 소득은 여전히 A의 2배고 C의 소득은 A의 3배가 된다는 점을 그러네요. 그대로 네. 유지가 90, 됩니다. 180, 270이니까. 아, 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진위계수는 규모에 의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200, 300인 경우나 90, 180, 270인 경우나 마찬가지로 진위계수 값은 같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후 지급 전 상황만 보면은 두 경우의 진위계수는 불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금만 걷고 기본소득을 주기 전 상태에서는 진위배수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과세 후 지급 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세금의 총합이 60이었기 때문에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20씩 나누어 주게 되면 A는 90 더하기 20이 되죠. 그래서 네네. 110이 되고 와. B는 180 더하기 20해서 200이 되고 와. 네네. C는 270 더하기 20해서 290이 됩니다. 좋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처음에는 A, B, C의 소득 차이가 100씩 났죠. 100, 네. 200, 300이었기 때문에 예. 네네. 근데 지금은 110, 200, 290 이렇게 오. 정확히 90씩 차이가 이야, 소득 격차가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 되게 간단한데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재밌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사회 전체 총소득은 두 경우에 다 600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인 상황에서 순서대로 100씩 났던 격차가 90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정확히 10% 개선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T%면 딱 T% 개선되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와, 신기하다. 예. 10% 평균소득과세 기본소득 정책이 진위계수를 정확히 10% 개선시킨다는 것을 간단한 예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진위계수를 계산해 보면 아까 전에 처음에는 9분의 2, 0.22 뭐 이런 였었죠. 예. 인데 이 상황을 이제 과세 후 지급 후 상황을 보면은 0.2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10% 진위계수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산수인데 이렇게 근데- 얘기해 보니까 너무 좀 매직 같죠? 뭔가 있는 뭐가 것 있는 것 같죠? 같은데. 네. 당연한 건데 사실은.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해 보면은 면세 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T% 평균소득과세 기본소득 정책은 진위계수를 정확히 T% 개선시킨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숫자로 들어가니까 느낌 팍팍 오네요. 네. 우리가 지금 평균소득 과세 후 기본소득을 주는 거에 이게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 어떻게 음. 불평등을 완화시키냐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진위계수가 주는군. 네, 어디서 설명할 때 표를 딱 만들어 갖고 딱 설명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 과세는 똑같이 했는데 주지 않으면 진위계수 변동이 없고 네. 과세를 똑같이 해놓고 과세를 평균으로 해놓고 줘야지만 네네. 진위계수 변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본소득을 줘야
즉 지급을 하는 것에서 진익에서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니까 결국 T% 평률세로 과세는 했는데 네네.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깐다든가 항만을 만든다든가 터널 뚫는데 만약에 돈을 다 쓴다면 진익에서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신기하다.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달라진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 지급 정책이 결국 소득 재분배 개선 효과를 확실히 가져다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증세만 한다고 해서 빈곤과 불평등이 자동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네, 왠지 통쾌하다. 네, 맞다. 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소득은 빈곤과 불평등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즉 가능하게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와, 야, 좋다. 네, 좋네요. 야, 이론적으로 딱 뒷받침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이 더 강화되죠. 예. 예. 근데 말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평률소득세로 걷고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진세로 걷는다든가 뭐 소득세만이 아니라 자산에 대해서 과세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과세하면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은데 맞나요? 당연하죠. 예. 누진세로 걷으면 아무래도 네. 더 이제 고소득층에서 많이 걷어서 재분배 네네. 효과를 주니까 그 진익의 수가 네, 훨씬 더 많이 줄겠죠.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평률로 했을 때도 이렇게 주니까 누진세로 하면 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유님의 최초 설정이 이제 평균 소득세 과세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같은 자산이 네. 소득보다 불평등이 훨씬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소득은 뭐 어느 정도 다 있는데 부동산 보유세를 걷는다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마돈나하고 저 같은 사람은 낼 게 별로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뭐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뭐 앞에 아유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차피 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 뭐 월세, 전세, 시세니까 어쨌건 네. 그럼 소득세만 거둘 때보다 자산 과다 보유자들이 세금은 더 내고 그렇게 되겠죠. 저희는 안 내니까 네네. 당연히 누진세와 같은 비슷한 효과가 나겠죠. 네네. 예. 또 뭐 생태세를 걷는다고 봅시다. 뭐 핵발전소세라든가 화석연료에 사용에 부과하는 탄소세라든가 이런 걸 걷어도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생태 배당으로 또 지급을 그렇죠. 한다면 네. 예. 그래서 자산과세하고 생태세를 추가 재원으로 한다면 결국 빈곤 해소 및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화된 모델이 사실 효과가 제일 작게 나오도록 사실 네. 구성된 거니까 더 많이 효과가 날 일은 많다 이거죠. 그러네요. 에브리로서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기본적인 설정, 그러니까 평균 소득 과세 기본 소득 정책을 통한 순수혜자 비율은 제가 우리나라의 현재 어떤 소득 분포 자료를 통해서 계산해 봤을 때는 대략 한 70%보다 조금 뭐 낮거나 더 높거나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70%. 네, 그에 반해서 국토 보유세와 생태세를 재원으로 추가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사실 그 고유한 장점과 순기능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국토 보유세와 토지 배당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집값을 안정시킨다든지 뭐 그렇죠. 투기 이런 것들도 막는다든지 음흠.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개선시키면서도 어떤 생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고유의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국한시켜서 보더라도 이러한 토지 배당과 생태 배당 이런 것들이 추가되게 되면은 기본소득 정책의 순수혜자 비율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고 그렇겠죠. 그렇게 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순수혜자 비율 좀 설명해 아까 주시면 될까요? 70%였다 그죠? 아니 그 순수혜자 비율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는 거에 비해서 네네. 받는 것이 많으면 순수혜자가 되겠죠. 아 그게 순수혜자인 네. 거예요? 그 뜻을 제가 네, 몰라요. 그러니까 네. 누진을 많이 하거나 생태세를 많이 네네. 하면 아무래도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내게 되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순수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훈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짜셨었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러니까 모의 실험을 해보셨을 때 보통 이제 순수의 비율이 80몇 %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만약에 누진적으로 하면은 더 높은 비율의 이제 순수의 비율이 나타난다 이런 연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네네네. 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지금 띄어쓰기를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순,
순수해자. 순수해 이랬구나. 순수해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왜 순수하지? 뭐 이러면서. 순수해자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 그 강남은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번 총회 때 갔었는데 이사장님 계속 하시는 거죠? 네네 계속 하십니다. 예, 아이유님 말씀대로라면 강남은 교수님이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은 이 소득세 외에 자산가세와 생태세도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소득세만 했을 때 70%인데 네, 강남은 교수님은 80%가 넘으니까 네. 소득세, 평균세 외에도 다양한 다른 재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강남은 교수님 모델을 보면 이제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외에도 네. 생태세, 토지세, 지하경제 과세 같은 것이 이제 세원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순수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또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토보유세나 생태세와 반대로 작용하는 요인도 있다는 점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본 설정을 말씀드릴 때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예, 그 말은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과세 후 급여를 실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본소득의 일부 재원이 뭐 극빈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부 복지제도를 대체하면서 마련된다면 네. 빈곤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위에서보다 약간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네. 복지계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도 있고 그랬었는데 기본소득의 일부 재원이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를 대체한다. 그런 건 어떤 뜻일까요? 한국의 예를 좀 들어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서 뭐 대표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그런 기존의 복지제도가 있죠. 네, 대표적인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예, 의료급여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이 있고요. 7대 급여가 그렇죠. 있죠. 또 노인의 일부 뭐 네, 전체를 주지 않는 기초연금도 있죠. 네. 뭐 소득 70몇 프로 이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금성 지급, 이런 현금성 지급을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네. 이런 현금성 지급을 없애지 않고 기본소득을 또 얹어서 주는 것보다 당연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간 떨어지겠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명심할 건 이로 인해서 이제 재분배 효과가 작아질 텐데 네. 이 작아지는 효과는 아까 말한 토지 보유세, 생태세 부과로 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것보다는 네. 아마 미미한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킴을 이제 나중에 이제 플랜을 다 짤 때 네. 뭐 이 아까 수급자라든가 기초연금을 받던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네. 기본소득을 해서 더 하여튼 수혜는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랜을 잘 짜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잠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1차 효과 중에서 직접 효과 면에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 공공부조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맞습니다. 빈곤의 덫이라든지 실업의 덫이라든지 뭐 불안정의 덫 이런 것들을 낙인 효과. 네, 낙인 효과 네네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대체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역시 이론가라서 역시 좀 감탄하면서 팍 듣거든요. 나옵니다.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는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부조로 지급되는 현금에 얹어서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직접 효과만 직접 보면은 효과는 그 더 둘만 크다. 비교했을 때는 네네네. 그렇다라는 말씀. 네, 직접 효과일 경우에는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1차 효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2부에서 2차, 3차 효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더 기대됩니다. 네.